퇴직만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동안 못 간 해외여행, 이제 제대로 즐기자. 30년, 40년 동안 회사 다니며 한 번쯤은 가고 싶었던 파리 에펠탑, 스위스 알프스,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그동안은 바쁘고 돈이 없어 미뤄뒀다가 드디어 은퇴 기념으로 떠나자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퇴자들만 모르게 당하는 여행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외 여행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은근슬쩍 털어놓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은퇴자 전용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필 은퇴자들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여유 시간도 많고 목돈도 어느 정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좀 누려보자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여행사나 현지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노리기 좋은 고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 첫 번째 사례 62세 부부의 패키지 여행 악몽.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기념으로 유럽 10개국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광고 문구는 화려했죠. 한 번에 유럽 정복, 10개국 12일 특별 상품 할인 이벤트. 은퇴 후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에 올라타고 도시마다 유명한 명소 앞에서 단 20분만 사진 찍고 다시 이동하는 일정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여행의 절반은 버스 안에서 보내야 했고 체력이 달린 부부는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이었죠. 김 씨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 은퇴자의 현지 쇼핑 함정. 서울에 사는 58세 이 씨는 젊을 때부터 동남아 여행을 꿈꿨습니다. 퇴직 후 마침내 태국, 베트남을 도는 7박 8일 패키지를 선택했죠. 그런데 여행 중간중간 일정에 끼워진 현지 특산품 쇼핑센터 방문이 문제였습니다. 가이드가 이건 꼭 사야 하는 전통 약재라며 권하자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눈치 보느라 200만 원 넘는 물건을 덜컥 샀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 온라인에서 절반 가격에도 살 수 있는 물건이었죠. 이 씨는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거래처에 끌려다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며 씁쓸해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65세 여성의 건강위기. 부산에 사는 65세 최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친구들과 스페인 순례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문제는 건강을 과소평가한 데 있었습니다. 하루 20km 이상 걸어야 하는 일정이 이어지면서 무릎이 붓고 결국 현지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려운 약관 조건이 있어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최 씨는 이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후회했습니다. 왜 은퇴자들만 이런 함정에 빠질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은퇴자들은 여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일할 때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니 국내 여행만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갑자기 큰 여행을 떠나니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둘째, 이번 아니면 언제 가겠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지출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셋째, 은퇴자들의 체력은 이미 40대, 50대와 다릅니다. 광고는 20대, 30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정인데 60대, 70대가 똑같이 소화하기는 쉽지 않죠. 여행업계 내부자들이 밝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은퇴자, 고객은 시간은 많지만 정보력은 부족한 고객층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직접 비교하고 꼼꼼히 따지지만 은퇴 세대는 대체로 여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옵션 투어나 쇼핑 코스에 쉽게 노출되고 여행사 수익 구조 속에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까? 첫째, 일정은 무조건 여유 있게 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라면 하루 23곳 이상 이동하는 일정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는 유럽 10개국 패키지보다
한 도시에서 일주일 머무는 느린 여행이 훨씬 낫습니다. 여행은 개수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둘째, 쇼핑과 옵션 투어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포함이라고 홍보하지만 막상 현지에 가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 전 반드시 세부 일정표를 확인하고 옵션이나 쇼핑 방문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걷기 위주의 여행은 피하고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여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도 저렴한 기본형보다는 실제 치료와 긴급 이송까지 커버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감의 결론. 사실 은퇴자들이 여행에서 이런 함정을 겪는 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못 누린 걸 한 번에 채우고 싶은 마음, 남들 다 가는 유럽을 나도 가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행은 인생의 보너스여야지 후회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떠나는 여행, 누군가의 영업 전략이나 무리한 일정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가족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 이제는 남들이 만든 패키지에 맞추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속도와 방식에 맞는 여행을 직접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길입니다. 은퇴자 전용 덫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나답게 즐기는 여행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테니까요. 우선 여행 일정 짜기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많이 보고 와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60대 이후라면 하루 이동 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패키지에서 하루 78시간씩 버스를 타는 일정은 젊은 층도 힘든데 은퇴자에겐 거의 고문 수준이죠. 실제로 한 여행의학 연구에서 60대 이상 장거리 여행자의 35%가 장시간 이동 후 혈압 상승이나 하지 부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도시 오래 머무르기를 원칙으로 세우세요. 예를 들어 파리 3일, 로마 3일씩으로 나누면 훨씬 체력 부담이 적고 여행 후에도 피로가 덜 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예산 관리와 소비 패턴입니다. 은퇴자들이 해외여행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출은 옵션 투어나 쇼핑이에요. 가이드가 권하는 전통 약재, 현지 특산품에 혹해 수백만 원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패키지 여행 피해 사례 중 60대 이상 소비자가 42%를 차지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과도한 쇼핑 강요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출발 전 계약서와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옵션 투어 필수 같은 문구가 보이면 아예 출발 전 삭제 요청을 하거나 별도의 개별 여행을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또 현지 쇼핑센터에서는 반드시 카드 결제 후 7일 이내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도 필수예요. 세 번째는 건강 대비입니다. 여행은 결국 체력 싸움입니다. 대한여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장거리 여행자 5명 중 1명은 현지에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말은 곧 은퇴자, 여행자라면 반드시 여행 전 건강검진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혈압당 요관절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라는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또 여행자 보험을 들 때도 꼭 응급 이송과 해외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몇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넘어져 다친 한 67세 여성은 기본형 보험만 가입해 치료비 중 70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력의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층은 인터넷 검색으로 항공권부터 숙소까지 직접 비교하고 예약합니다. 그런데 은퇴 세대는 여행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요즘은 인터넷만 조금만 활용해도 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파리 호텔이라도 여행사 패키지로 예약하면 1박에 25만 원을 내야 하지만
직접 예약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면 18만 원에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인터넷이 서툴러서 하는 분들은 자녀나 주변 젊은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한 63세 은퇴 부부는 아들 도움으로 파리 자유여행을 준비했는데 같은 일정으로 여행사를 통했을 때보다 2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행 속도 조절입니다. 은퇴 후 첫 여행은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라면 하루에 한 가지 일정만 소화하라고 권합니다. 아침에는 루브르 박물관, 오후에는 세느강 유람선, 저녁엔 파리 야경 이렇게 하루 세 가지를 몰아넣는 대신 아예 오전에 루브르만 집중해서 보고 오후엔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여행 내내 체력도 유지되고 끝까지 즐겁다라는 느낌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은퇴자 여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기대와 현실의 괴리예요.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본 화려한 장면을 상상하다가 실제 현지에서는 인파에 치이고 날씨에 좌절하고 언어 장벽에 막혀서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 출발 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여행의 일부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작은 불편도 오히려 추억이 됩니다.